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변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 함께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5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탑2,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의미가 지금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어제 오후에 정말 많이 강했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쪽이라면 어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인지, 그런 흐름이 들어오고서도 버티는 종목들은 더 의미가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내만여의 날이었기 네. 때문에 사실 장 후반부 특히나 동시호가에 들어온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수급을 논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중요한 건 오늘의 회복력 그리고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닌지의 방향성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갑분 반이 돼버렸죠. 갑자기 분위기가 반도체로 쓱 맞아요. 네. 올라탔는데 그 흐름이 정말 강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기록했었던 73,600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지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 향 관련 기업들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이제 사이클상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관련 기업들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전공정 기업들까지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수급과 강한 장대 양봉들을 보이면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업황에 대한 회복 이 투심 자체가 조금은 더 강하게 붙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쪽에서는 사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저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게,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종목군들 혹은 전공정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폭 자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별로의 좀 시차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덜 올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큰 틀에서 본부장님 본다면 정말 강한 주도력을 가진 것 같았던 종목들이 지금 눈에 띄게 쉬어가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 HBM이라는 키워드가 단기적으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조언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를 보되 가격 메리트 있는 쪽, 이게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지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가격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도 사실은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고점을 다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쪽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공정 기업, 뭐 기업들을 좀 찝어달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혹은 하나 머티리얼즈, 이러한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뭐 테스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잊혀졌던 과거의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꺼집어내서 이제는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 트렌드 자체가 상반기에 주도를 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하반기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저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선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추적해서 투자할 종목을 봐야 되는 자리라는 조언이었어요. 그러면 탑2의 한정에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민기 PB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따로 떼놓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도 시장 흔들리고 약간 부진하고 미지근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이제 곧 실적 시작되고 조금 더 분명한 평가들이 나올 텐데 이 탑2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도 되는 건지, 지금까지와 다른 시선으로 이 두 종목을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선반기에 반도체 키워드 중 하나 감산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마이크론 등의 이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전부 다 적극적인 감산 규제를 쭉 이어왔었는데 이제 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려면 좀 수요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여전히 현재 뭐 반도체 최대 수요 국가인 뭐 중국이 약간 좀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좀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 유가 또한 지금 좀 오르고 있고 뭐 긴축 정책이 좀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를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근에 ARM이 이제 또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서 좀 시장에 기대감을 많이 줬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이렇게 산업에 대한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많이 영향을 주고 기대감 또한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ARM의 상황을 보니 현재 뭐 향후 업황 개선과 뭐 수요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리스크를 하나 꼽자면은 현재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뭐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가격이 좀 인상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제외한 뭐 서버나 PC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주가 흐름은 계속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리스크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뭐 감산에 따른 그러면 이후에 뭐 고정비 부담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더욱더 긍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무조건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네.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분명히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해도 그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이런 리스크들도 감안을 해서 조금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시기보다는 다른 섹터들과 섞어서 좀 이렇게 늘려나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호흡도 조금 길게 가질 필요가 있고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조언도 받아봤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오늘 키워드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 하나씩 좀 살펴보고 큰 틀에서의 질문도 한 번 더 하면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중국의 지준율 인하 효과 그리고 여기에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다. 그러한 매크로적인 이슈가 철강주로 움직이는 걸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피비님과 먼저 철강 섹터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뭐 포스코만 볼까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세아 쪽도 그렇고요. 많이 강합니다. 스틸 붙어있는 종목들의 급등세도 오후 들어서 눈에 띄고 있고요.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내놓은 중국이 돈을 푼다. 이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철강을 일으키고 있는 건지 어떤 영향력에 따라 오늘 시세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지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현재 중국의 부동산 노이즈가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컨트리 쪽도 그 중국 부동산 채권 파산 쪽도 이제 좀 연장이 되면서 약간 좀 노이즈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철강사들이 9월 들어서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철강과 여름, 뭐 냉연, 특수강 다 골고루 올라가면서 국내 철강사들도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현재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이 가격 인상이 꾸준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 내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철강 수요가 부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인상을 그냥 강행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감산이 들어가면서 가격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9월부터 10월까지 통상적인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의 성수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발표되는 중국 주택 지표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쪽이 계속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포스코 쪽은 철강 쪽뿐만 아니라 일단 리튬 쪽도 뭐 계속해서 뭐 염소 리튬도 내년에 4월에 공장이 뭐 준공되면서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섹터의 순환매 속에서도 강세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포스코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는 여러 갈래로 뻗어갈 수 있으니까요, 피비님. 지금 상황에서 정말 순수하게 철강,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 이쪽만을 순수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매력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철강주 쪽의 매력도는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문제는
좀 중국의 지표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하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 확인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받아봤어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철강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너무 많이 엮여 있긴 합니다. 포스코 리튬 이야기도 나오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우크라 재건하고도 묶여 있고요. 이래서 조금 판단이 어렵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큰 손들의 수급이 포스코 포함 철강 섹터로 가고 있다는 흐름은 의미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포스코를 단순히 철강에 붙여서 보기에는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비중과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포스코는 논외로 저는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에 들어가야 됐던 수급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에게 이제 좀 몰리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중국의 지표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을 내는 시기가 점차적으로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를 또 쫓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중국이 힘들어? 그러면 이 추세가 혹은 여기서 반응하는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길게 가기보다는 단순히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에 대한 시각의 뷰가 충돌을 할 수 있는 현재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의 시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유리하게 붙고 거래량도 터져서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철강주를 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철강 섹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종목 혹은 주도 섹터들이 워낙 지금 좋은 수급을 동반을 하면서 철강주들이 위치해 있던 낮은 위치의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이쪽보단 조금은 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쪽에 드라이브 혹은 베팅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철강 쪽은 수급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좀 짧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나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결코 좀 편안한 섹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키워드에도 경기 민감주 가운데 저평가 매력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요. 연결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위 좀 띄워주실까요? 3위에서 저희는 좀 묶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해운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저희가 묶어서 올려놓기는 했어요. 그럼 본부장님 이것도 받아주세요. 네. 조선은 따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해운 역시 철강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낮은 위치에 저평가 매력 그러면서 뭐 중국 부양책 이야기 같은 재료를 안고 있거든요. 아직도 볼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지 아니면 철강과는 미묘하게 다를지 해운 궁금해요. 한 방은 있죠. 한 방은 있다. 해운은. 네. 그런데 만약 불발이 되었을 경우에 인수에 대한 불발 리스크도 안고 있기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가 나온 뒤에는 아마 쫓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그것들이 밀렸을 때 아마 손절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HMM을 그런 변동성이 있음을 알고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차라리 이쪽보다는 당연히 조선 쪽에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가장 원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하인텍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조선주가 우르르 올라갈 때 덜 올랐기 때문일까요? 덜 올랐다, 그렇죠. 덜 올랐죠. 근데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만드는 배의 종류 중에 석유화학을 실어 나르는 PC선이 비중이 가장 커요. 아하.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화학 제품에 따른 변동성을 이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조선사들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했었을 때 덜 올랐던 것도 있고 뉴스가 이쪽에 더 유리하다? 그러면 또 수급이 한쪽으로 한 번 더 몰릴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조선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다른 종목군들이 안 좋다라기보단
현대미포조선이 아직까지 덜 부각된 뉴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 가운데 지금 그 메리트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본부장님은 조선주를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서 보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뽑은 뉴스 기준으로는 그런데 네네. 경기 민감주를 고려해서 만약 제가 투자를 한다면 네. 건설기계 쪽을 보는 게 아, 그쪽도 실적이긴 하잖아요. HD 현대 건설기계 혹은 HD 인프라코어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뉴스를 다루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 보신다면 그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광물 강산을 캐야 되니까. 아, 그쪽까지 연결고리가 있군요. 단순하게 덜 올랐다라는 논리만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요즘 낮은 시장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언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조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피비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선을 많이 최근에 보시더라고요. 피비님의 시선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맞는지, 그리고 가장 조선주가 최근에 빛났던 시기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분기 실적 발표 전이었거든요. 지난번과 비슷한 시나리오와 그 패턴을 생각하면서 매매 일정을 잡아도 될지 궁금해요. 전 조선은 지금 사도 된다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사도 된다. 역시 네. 마찬가지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사이클의 초입 부분을 이제 살짝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일단은 신조선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일단 조선업종의 일단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일단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부터 봐도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가장 또 좀 그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조선업종 특히 이제 국내 조선업종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이번에 IMO 쪽에서 회계 기준에 대한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비용들을 미리 좀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서 반영을 하라는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조선업계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 조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그 수주에 대한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또 고부가 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출 부분이나 뭐 이익 부분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해운업계 쪽에서는 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요. 일단은 이런 업황 자체가 썩 좋지 못함과 동시에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가는 과정이 해운업계 쪽에서 썩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서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선과 해운을 좀 분리시켜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기 민감주 중 오늘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경기 민감주 가운데 조선을 가장 지금 매력도 높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 조금 더 우세한 시선이 있는지 궁금해요. 조선도 좋은데 저는 변압기 쪽도 아직까지 계속 살고 역시 두 분의 마음이 통하시는군요. 자, 하지만 일단 키포인트는 실적으로 잡고 가자라는 조언 좀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오늘 부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중인지 궁금해서요. 일단 악재는 다 끝나고 꽃길만 남았다. 이제 실적이란 키워드의 본격화, 현대차가 가진 관련된 리스크를 벗어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피비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분위기를 잡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 섹터 하면은 뭐 인공지능에서 신기술 관련된 쪽만 봤잖아요. 보다 전통적인 모멘텀을 가진 부품주를 지금 봐도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정책에 따라서 또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잡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좀 이런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공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가 변동이 좀 심했는데 그런 게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좀 더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또 파업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비님 네. 다시 이게 되돌이표긴 한데 네. 예전에 이렇게 노조 파업 리스크 부각될 때 또 한 번 생각이 됐던 게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잖아요. 네. 그쪽에 오히려 더 눌렸을 때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까요? 전 그쪽은 항상 좋다고 보고 있어서 네. 충분히 또 한 번 더 같이 모멘텀을 받을 수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하이퍼캐스팅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단순히 좀 기대감 형식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양산이 되려면 2026년 적어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 그걸 갖고서 지금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긴 한데요. 단순히 이게 아직까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력도를 높이 측정할 수 없는 섹터도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도 본부장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살짝 저희가 비슷한 이슈를 하긴 했는데요. 네. 새롭게 더해진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 워낙 눌린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연속성을 보일 때는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기대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노조 리스크를 벗었다. 그러면 연결고리 있었던 쪽에서는 이제 조금 날개를 달 수 있는 걸지요? 노조 리스크라는 게 주가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해소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5%, 10%, 20% 움직이는 것도 참 이상한 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조금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상반기 하면 자동차, 특히나 자동차 부품지에 썼을 때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화신, 서현이와 네. 이러한 기업들. 그런데 그들이 고점 대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고점 대비 50%가 빠졌어요. 그들 기업들이. 네. 그러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니까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는. 그러다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는 상반기에 주도했던 기업들보다 하반기에 다시 좀 부각이 되는 새로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좋은 전략을 좀 펼쳐서 이제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에 반면에 지금 하이퍼캐스팅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지금 당장 실현화될 건 아닙니다만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주가라고 하면 이쪽에 드라이브를 거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캐스팅이 뭐냐면 지금은 A사, B사, C사 협력사에게 부품을 받아서 조립하고 완성 이 차체를 지금 만드는 시스템인데 하이퍼캐스팅은 부품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그 차량 외관을 찍어낸다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절약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기술로 부각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한 줄 라이트메탈과 같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붙어서 좋은 뉴스와 함께 떠오르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퍼 캐스팅 하면은 수혜주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공법이 나오면서 피해를 받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내연기관 기존 부품사들에게는 이 뉴스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또 뉴스일 수 있어서 기존에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지금 트레이딩은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가 왔을 때 그 흐름을 타야지 아니야 이 변화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브레이크가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 호흡을 같이 해가면서 넘어가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자,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5G 통신 장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오늘은 좀 뉴스와 연관돼서 설명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 본부장님 이어서 받아주세요. 사실 처음 부각됐을 때 저희가 키워드를 할까 하다가 워낙 단기적 이슈에 그친 적이 많아서 금요일까지 좀 끌고 왔다가 오늘 올려놨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변화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죽하면 벌써 6G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죽하면. 네, 5G도 제대로 지금 못한 상황. 소비자들이 사실 5G 시대라고 한 3, 4년 전에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는데 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5G가 많지는 않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네. 네, 그런 상황에서 6G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기업들은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5G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6G 시대에는 그래도 제대로 좀 뭔가 펼쳐볼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5G 실패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기업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하는 변명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투자를 하기가 조금 버거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6G를 가도 과연 제대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을까에 대한 걱정, 고민은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신망 까는 게 하루아침에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형 개발주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자금력이에요.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동시효과의 유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 그동안에 돈을 벌지 못했던 기업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 5G가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가 될 것인가 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지금 굉장히 또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같이 밀렸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 같이 오르지만 여기서 더 오를 종목과 더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 지금 나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오를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원픽으로 준비한 게 이쪽이니까요. 종목 이야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네요. 네. 이 종목일까 생각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끝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5G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피비님께는 관련돼서 어떠한 모멘텀을 5G 관련주가 가지고 있나라가 아니라 최근에 시장 상황 감안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5G가 그러니까 최근에 오른 게 소외됐던 종목이 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 빠르게 돌았잖아요. 사이즈가 작은 종목에 수급이 쏠리면 튀잖아요. 이런 논리로 단순하게 움직인 5G의 지금의 움직임일지 아니면 다른 시선도 가능하다고 보실지 좀 분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작은 뉴스에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5G 관련된 주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5G도 제대로 된 5G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주파수 자체가 원래 광고되었던, 그러니까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광고되었던 주파수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속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28GHz 고대역폭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28GHz의 주파수를 호환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동통신 3사가 큰 돈을 들여서 이거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실 5G를 논하기에는 조금 6G를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쉬웠고 아직이다, 이렇게 5G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모아줬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바로 저희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픽 차례대로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 5G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 1위로 마지막이었고 오늘 김태섭 본부장님께서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먼저 좀 원픽 말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왜 이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이 종목은 네.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아니에요. 이 섹터는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5G 안에서는 솔리드가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 좋은 결과치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G를 갈 때 가더라도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신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업황 내에서도 이제 탑픽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그 기준으로 저는 솔리드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노키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물량보다 관공서에 납품하는 물량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안전한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네. 의미하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만약 5G를 보시려거든 솔리드를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솔리드가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른 종목분들도 최근에 바닥을 또 이탈하면서 저점을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승할 시에는 언제 또 6G가 진짜로 현실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 상단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 내에서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라고 할 수 있는 솔리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모멘텀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자 조언 함께 드렸습니다. 피비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원픽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조선적으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많이 올라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봉상으로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자회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의 실적 개선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가 적자가 나왔었는데 작년 4분기에만 이제 1,484억, 그리고 또 뭐 이번 분기에는 2분기에는 576억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계속 발주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당장 LNG선이 좀 고분가 가치 선박인데 올해만 9대, 그리고 내년에만 한 14대 정도가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 충분히
뭐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손절가도 함께 네, 그래서 받아볼게요. 목표가 16만 원에 손절가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까지 설정 받아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